예, 이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앞 글자 2개 따서 지명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대덕군도 그렇지. 대덕도. 회덕과 대덕이 합쳐져서, 아니, 회덕,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대덕이 됐다고 그러고, 뭐, 이게 앞 글자 따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23부인데, 전국을 이렇게 23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대한제국 될 거예요, 아마. 그 고종이 아마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다가 와서 바로 했던 걸로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전국을 23개 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들도 불편하고, 이제 국민들이 싫어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안 바꿔. 전 세계에서 번지를 쓰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뭐 무슨 동 몇 번지, 이게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로명 주소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도 번지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 왜 바꾸냐 이거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왜 바꾸냐는 거요. 그냥 쓰지. 그죠? 국민학교를 왜 초등학교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아세요? 네. 네. 황공 신민. 그렇죠. 일본. 네. 황국 신민학교. 황국 신민. 네. 그러니까 그 황국의 황제국, 즉 일본이죠. 황국 식민. 그러니까 그 뭐야, 일본 천황을 모시고 사는 식민 국민을 만드는 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황국 신민에 따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걸 알면 아 이거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그럼 바꾸면 되는데 그걸 뭘 왜 바꾸냐는 등 뭐. 그 일본 애들이 그 경복궁 앞에 광화문 뒤에다가 그 청사저 중앙청이라고 졌었잖아요. 그건 일본 애들 갔으면 부셔야 되는데 그걸 왜 부시냐고. 또 좀 내가 볼 때 변화를 무지하게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폐기가 바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남도 북도를 나눈 거죠. 남도 북도를. 근데 요 가운데 황해, 경기, 강원만 요 소위 말하는 중부 지역이죠. 근데 뉴스에서 보면 경상도는 남부 지역이라고, 충청도는 중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위도가 같아요, 경북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이 한 요쯤 있지 않아요? 안동이 대전보다 위에요. 예천, 문경 이런 데 다 대전보다 위에요, 경북 북부 지역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안동이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경상도는 기차 타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상도가 이게 굉장히 커요, 경북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1896년도에 13도를 만드는 거예요, 전국을. 자, 8도에서 함경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고, 그죠? 평안도를 남도 북도로 가르고,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그대로 두고, 충청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고, 경상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고, 전라도를 남도 북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요보다 좀 더 있다가 도로 승격해줬죠. 이렇게 가는데, 자 보세요. 아까 좌도 우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을 좌도, 이쪽을 우도라고 그러고, 여기도 좌도 우도, 여기도 좌도 우도인데 그때 여기는 남도 북도였었죠, 그죠? 여기 동도서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눴던 거를 어떻게 해요? 남도 북도로 나눴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남도 북도로 나눴어. 여기는
동서로만. 여기는 왜 이게 누가 봐도 동서 또는 좌우인데 이걸 왜 남도 북도라고 했을까요? 통일시키려고 그러지. 왜 여기를 이렇게 안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까요? 지역이 너무나 행으로 잘라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공주옥이 세급에서 그러고 여튼 딴 데는 다 남도 북도로 나눴는데 충청도만 동서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름은 딴 데처럼 남도 북도로 나눴어요. 그 얘기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1914년도죠. 14년도면은 1919년도가 10년도가 경술국치고 19년도가 김이년 3.1운동이니까 그 중간쯤 되겠죠. 부군면을 통합했어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제 시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시군이 있어요. 뭐 여기 무슨 군, 여기 무슨 군이 있으면 대개는 그 옛날에 하나의 군이었던 데가 그대로 군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2개 정도를 쪼개 있던 걸 합해서 하나의 군을 만든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국민학교라면 안 되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의 특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디는 뭐가 유명하고 다 외우는데 전부 다 군 단위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제 했는데 한산모시가 자꾸 나와. 한산모시. 한산이 뭐지? 한산이라는 군은 내가 아는 데가 없거든. 왜 자꾸 한산이 나오지? 한산모시가 나오지? 한산소곡주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천이라는 데가 있고 한산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옆에. 이게 합쳐져서 서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한산이 있고 서천이. 뭘 보면 아냐면 제일 쉬운 구별법이 뭐냐면 향교가 있으면 돼. 향교. 그러면 서천에도 향교가 하나 있고 한산에도 향교가 하나 있고 한산 향교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요 일대는 뭐예요? 한산현이었던 거지. 요 일대는. 그리고 여기는 서천현이나 군이었던 거고. 부여 같은 데는 찾아보니까 4개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봐요. 여기가 부여, 여기가 홍산. 그 다음에 여기 이거냐? 무슨 천인데 여기? 세도 옆에가 이거 뭐더라? 하여튼 그렇고 여기 석성이라는 데에 각각 향교가 있었고 현이 있었던 거죠. 이게 4개가 합쳐져서 부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14년도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주하고 결성현하고 홍주목하고 합쳐지면서 하나의 홍성이 된 거죠. 딴 데는 그 큰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 같은데 이때는 이름을 홍주라고 하면 일본 발음으로 공주하고 같으니까 이름 자체를 주에서 성으로 바꾼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전에는 향교가 어디에 있어요? 진잠에 가면 그 진잠 초등학교 뒤에 향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저기 회덕 그 기찻길 옆에 있어요. 대한통운 그 옛날에 마트 있던데 그 뒤편이. 그래서 대전에도 향교가 2개 있었다는 건 진잠현, 회덕현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목 큰 도시, 군현 작은 도시. 그러면 부에서 부 행정에서 최고 그 통치권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단 부사죠, 부사. 부에서. 왜냐면 부를 이만큼 다스리는 거고 관찰사는 뭐예요? 이만큼 이 뭐 부목 뭐 청주목 홍주목 뭐 무슨 군 이걸 다 관장하는 사람이 관찰사인 거니까 여기는 부사 또는 부윤 이렇게 불렀고요. 목은 목사. 지금 교회 목사님하고 한자도 똑같을걸요? 갈려나? 사자를 못 쓰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은 스승사자 쓸래나? 뭐 하여튼 그래서 부에는 부윤과 저기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그냥 군수. 옛날에도 군수, 지금도 군수. 그리고 현에는 현령이나 현감. 관광. 그러니까 현령이 뭐예요? 옛날 춘향전에 나오는 사또지. 그러니까 그 동학도 고부군수가 뭐 조병갑이 고부가 군이 아닌데 왜 자꾸 군수 나오지 이러는 거지. 이때 통합된 거죠. 그 전 얘기인 거지.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뭐 그러니까 그 역사책이나 사회책에서 그런 걸 설명 안 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늘으려니까 막 그 혼란스럽고 짜증나더라고. 고부라는 데가 군이 없는데 왜 자꾸 고부군수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한산도 왜 딴 데는 다 군 단위로 특산물이 나오는데 여기만 면 단위로 특산물이 나와 뭐 이런 혼란이 막 어렸을 때 되게 짜증나더라고 공부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렇게 팔도를 나눈 겁니다. 자, 부에는 부사와 부인, 목에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군에 이제 군수가 있는 거고, 현에 현령과 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데는 뭐예요? 부도 아니요. 부는 대도시라 그랬죠. 충청도 자체에 부가 없었어요. 충청도 자체에 부가 없어요. 부가 아니고 목이 있었죠. 목은 충청도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어디요? 공주목.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홍주, 청주, 충주, 홍주. 그래서 목이 있어. 그 다음에 군이 있어. 현이 있었는데 대전은 뭐였다? 현. 진잠현, 회덕현. 전국을 이렇게 팔도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0대 도시. 소위 말하는 부겠죠, 부. 그죠? 근데 조선이 500년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됐죠? 뭐 임시정부 때부터 보면 100년 좀 넘은 거고, 그냥 그 48년 정부 수립으로 보면 뭐 몇 년 된 거야? 한 70년 된 거고.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도 도시의 흥망성쇠는 너를 뛰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저기 해안가에 있는 저 쬐그만 그 반월읍이 어느 날 막 지금 안산시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도시 성장하고. 대전 같은 데도 회덕 조그만 던 동네가 어느 날 기차길 지나가더니 광역시까지 큰 거고. 또 몰락한 도시도 많고. 흥한 도시도 많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흥망이 막 교체하는 건데 조선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사극 같은 거 보면서 아버지한테 한냥이 얼마요? 한냥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지. 나 어렸을 때 10원과 지금 10원은 우리 어렸을 때 10원만 그랬거든요. 10원만 달라고. 10원 달라고. 그때 10원과 지금 50년 지나서 40년 지나서의 10원의 가치가 이렇게 너를 뛰었는데 500년 동안에는 별짓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대 도시도 사실 이게 이제 뭐 바뀌었겠죠. 그죠? 부침이 있었겠지. 뜨고 가라앉는 게. 근데 대략 10대 도시는 일단 한성. 어디요? 서울. 강릉이 그렇게 큰 도시였다는 거. 나도 이게 참 의아스러워. 그 다음에 안동.
그 다음에 안변, 영변은 이제 북한이니까 저도 개념이 좀 잘 없어요. 뭐 개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전주 뭐 무조건 큰 도시요. 광주도. 그 다음에 의주. 북한 이제 신의주 옆에 의주. 그 다음에 경주. 이런 도시들이 큰 도시였는데 충청도와 황해도에만 뭐가 없어요? 10대 도시. 즉 부라는 행정이 없었다는 거죠. 나도 그것도 희한해요. 충청도가 교통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지고 그죠? 여러모로 그 발전 가능성이 저 밑에보다는 좋은데 왜 대도시가 발달 안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큰 도시를 보면 함경도에는 함흥과 경성 그죠? 그러면서 길주, 영흥, 안변 이런 도시가 큰 도시. 안변은 함경도였구나. 평안도에는 의주, 영변이 큰 도시. 안주, 정주, 평양. 평양보다도 이제 의주나 영변이 더 컸던 도시 같아요. 그 다음에 황해도는 황주, 해주, 그 다음에 강릉, 원주. 지금도 강릉, 원주가 제일 큰 도시죠. 춘천하고 세 개가. 경기도에는 한성이 뭐예요? 서울, 개성. 그 다음에 파주가 또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파주. 강원, 양주, 광주, 수원. 충청도는 딱 4개. 충주, 청주, 홍주, 공주. 그 다음에 전라도는 전주, 광주, 나주. 강진이 또 큰 도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능주. 능주는 지금의 화순이래요. 그다음에 경상도는 경주, 상주. 성주. 성주야말로 진짜 가면 되게 초라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자 붙은 도시 중에 시가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주자 붙은 데 중에 시가 안 된 데. 일단 성주. 그죠? 그 다음에 전라도 스키장이 있는데 무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홍성이 홍주잖아요. 이름만 홍성으로 바꾼 거지. 그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름 지역의 대도시였던 데는 지금도 대도시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거죠. 교통이 좋으니까. 자, 충청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충청도를 대표하는 가장 큰 4개의 고을, 충주와 청주, 공주, 홍주 등 중에서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로 지은 이름이다. 이건 이해하셨죠? 이건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서운한 거야. 특히 이 충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충남이 충북은 산지고 충남이 평지다 보니까 이제 경부선 개통 이후에 그 발전의 축이 사실 이제 해안가 쪽이 평야지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충남이 충북보다는 훨씬 더 도시 발달이 되고 산업 발달이 되고 인구도 많고 그러잖아요. 대전 떼어줬어도 지금 충남은 210만이고 충북은 160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남 사람들은 충북을 조금 깜보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동네라고. 그런데 충청도라는 이름이 충주, 청주에서 2개 다 충북에서만 왔거든요. 되게 서운해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근데 이 130년 동안에 남도북도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제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갈라치기를 해놓은 거야. 그 전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남도가 어디 있고 북도가 있어. 우리 다 충청도지. 어쨌든 간에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고을에서 모반이 일어나거나 역적이 나타나거나 강상죄인이 나타나거나 이 강상죄인이 뭔지 아세요? 삼강오류를 어긴 죄인을 강상죄인이라고 해요. 즉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거나 부인이 뭐 바람 나가지고 그 딴 남자하고 본 남편을 죽인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인 거, 뭐 이런 사건, 이런 걸 강상죄인이라고 해요. 유교의 삼강오륜에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 삼강오륜할 때 이 강자죠. 이게 이제 어떤 강령, 사회의 준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어긴 죄인이 나타나면 목이었는데, 야 홍주 쪽에서 그런 일이 있어. 홍주에서 지 아버지 죽인 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허 괘씸하네. 홍주를 현으로 강등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주 목이었다가 갑자기 홍주 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충홍도였다가 홍자를 빼라. 그래서 충공도로 바꿔. 이렇게 해서 충공도, 청공도, 공청도, 공홍도, 충홍도, 홍충도 계속 바뀌었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면 찾아보세요.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봐서. 저 아무래도 저 사람 얘기를 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난 저 사람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면 네이버 선생은 믿잖아요.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저라고 뭐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네이버 선생, 다음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다른 데는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유독 이쪽 고장에서 이 강상죄인이 많이 나왔다가 봐요. 전라도는 아마 계속 전라도였었을 거예요. 안 바뀌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상식이 될 겁니다. 그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처음 시작할 때 충청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충청도로 끝난 거야. 그래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숱하게 변경이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